제가 7, 8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아버지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청년이 얼마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는 익숙하게 알바하는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만 원만 넣어. 당시는 이런 일이 다반사였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격은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새싹공작소 문승호입니다. 제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은 아무래도 집안의 환경과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하셨던 부모님의 영향,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게 했던 교회, 이 두 가지가 제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다가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에 참여했었죠. 그때 전체 강의 중 하나였던 성공회대 하종광 교수님이 진행했던 노동과 관련된 강의가 저에겐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저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도중에 한 신문 기사를 접했어요.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 대기업의 통신사의 하청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하고 싶은 건 많았을 이 청소년은 목숨을 끊었을까?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죠. 막연하게 노동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에 노동학교, 노동대학원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찾다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 것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가서 노동에 대해서도 배우고 청소년들한테도 도움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 2017년 9월에 바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찾아온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서울시 NPO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혼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강의한다는 것이 막연하던 차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죠. 신청서를 내려고 하는데 팀명을 정해야 됐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사무실 밖을 보니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는 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청소년들을 미래 새싹이라고 하는데 새싹들과 함께 성장하는 새싹공작소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기획안을 내고 PT를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간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나름의 강의안도 만들어보고 노동인권 드라마도 제작해보고 고용노동연수원에 웹툰 자료를 인쇄해서 이렇게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 쓸쓸하게 죽어갔던 그 청소년을 기억하면서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세상의 편견을 없애기 위함, 그리고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활동 초반에는 새싹공작소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페이스북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주된 것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노동에 대한 개념과 인권에 대한 강의, 노동법 기초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강의 시작 전에는 관심 없어 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레크리에이션 능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눈이 말똥말똥해져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발대발이라는 팟캐스트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제가 알바인권법이라는 것인데 한번 나와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 경험이 제게는 특별한 경험,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은 재밌는 경험이라고 해야 될지 부담스러운 경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자로서도 한번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의 한 파트를 맡아서 참여하게 되었죠.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출판사 팀장님의 제안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영광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거절했었어요. 이 길을 먼저 가신 선배님들, 선생님들께 누가 된다는 생각도 했고, 제가 감히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팀장님이셨던 분이 정말 좋은 말들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써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참여한 그 뉴 노멀 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정식 글을 쓰면서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긁어 모아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공들이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새싹공작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일하는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청소년들이 조금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섭외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일하는 청소년,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제 조그만 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강의를 하러 다니다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충남 충주에 있는 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그 전에 연락을 주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강의한 대다수가 시각화된 PPT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또 말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가 뜨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해가 바로 가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사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묘사를 자세히 해줘야 했던 거죠. 강의 중에 직업을 20개로 맞추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정답이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소방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소방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조용하게 뒤에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소방관도 사무직이 있을 텐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노동인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싹공작소를 하면서 좀 거창할지도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어리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인권의 시작이거든요. 보편적인 인권처럼 노동인권도 나이의 많고 적음의 존중 정도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간다면 회사의 성장보다 이윤의 추구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어느 누구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며 한 가정의 어머니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남극에 사는 펭귄들을 촬영했습니다. 이 펭귄들이 추운 50도가 넘는 겨울을 나기 위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깥에 있는 무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무리가 일정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 펭귄들은 추운 겨울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자본가로 누군가는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에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